안녕하세요. 이제 자전거 여행할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요. 이제 방학 되면은 이제 종주도 많이 가시고 자전거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문의도 오시고 뭐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전거 여행을 가신다고 손님이 오셨었는데 본인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자전거를 빌려 타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새로 사서 자전거 여행을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내일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오늘 새 운동화를 사서 신고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도 까지고 내 발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새 자전거나 남의 빌린 자전거나 내 몸에 맞춰서 그동안 이제 자전거를 안 타봤기 때문에 그걸로 장거리를 간다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어딘가 많이 불편하겠죠. 계속 내가 타던 자전거가 아니라 새 자전거고, 그리고 아니면 빌린 자전거는. 그래서 안장도 다르고 지오메트리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은 안 해드리고요. 자전거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굳이 좋은 자전거보다는 좀 막자전거를 오히려 더 권해드려요. 다니다 보면은 자전거를 아무데나 막 눕혀놓기도 하고, 뭐 점프를 한다고 해서 차 안에 집어넣기도, 뭐 버스 밑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전거가 좀 손상이 가겠죠. 기스도 좀 나고, 그리고 뭐 행어가 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비싼 자전거로 가는 것보다 그냥 저렴한 자전거 가지고 계신 뭐 저렴한 자전거가 있으면은 그걸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요즘에 카본차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준비물 중에서 이제 일단은 가방을 어떻게 할지, 짐을 갖다가 어떻게 넣을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일단 등배낭은 10리터 이상은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등에다가 평상시에 내 자전거로 자전거를 뭐 하루에 100km씩 탔다. 근데 가방을 큰 등산 배낭을 메고선 자전거를 타는 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등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은 어차피 엉치뼈 쪽으로 그 체중이 다 실리기 때문에 엉덩이하고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플 거예요. 자전거 이제 하루 만약에 탔다 그러면은. 그래서 등 쪽에다가는 가급적 짐을 많이 안 매요. 그래서 투어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등에다가 짐을 아무것도 안 매죠. 그래서 매신다 그러면은 10리터 이하 아주 무겁지 않은 것들 매시고 자전거에다가 가방을 매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자전거 가방 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얘 이름은 이제 토픽에서 나온 제품인데 일명 개미똥꼬라 그래요. 이 뒤에 꼬리가 개미 똥꼬 같이 생겨서 개미 똥꼬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은 스틸로 돼 있죠. 스틸로 돼서 C포스트에 조이게 돼 있어요. 밴드 타입으로. 일반 알루미늄, 이런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티타늄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카본 차에는 안 다시었으면 해요. 카본 C포스트면은 아무래도 밴드로 쇠로 이렇게 꽉 조인다 그러면은 좋진 않겠죠. 그 부러진 거는 본 적은 없는데 분명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카본 차에다가는 저거는 좀 추천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렉이 있으면, 렉이라는 거는 여기다 거치를 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를 달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런 게 있으면 편하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선 뒤에다가 짐을 싣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자전거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몸이 가벼운 게.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평상시에 자전거 탈 때 쓰는 준비물이에요. 자, 펌프. 여행 갈 때 CO2보다는 펌프를 추천을 해드려요. CO2는 한 개 한 발에 한 번밖에 바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거리 투어를 가는데 펑크가 CO2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펑크가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펌프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요거는 스포크 렌치.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만약에 휠이 휘었을 때 휠을 갖다가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휠이 이렇게 쉽게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 습관이 돼서. 그리고 육각 렌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체인 커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펑크 패치하고 본드. 패치가 좀 많죠. 여기 뭐 자질구레게 뭐 링크나 체인 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다니고요. 사포도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여행 가실 때 케이블 타이는 꼭 가지고 다니세요. 의외로 쓸모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소독약이에요. 소독. 그 이제 만약에 다쳤을 때 소독할 수 있는. 예전에 제가 여행을 가다가 뒤에 풀리 있는 부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걸 풀리라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생긴 얘를요. 요게 떨어졌어요. 이 가운데 있는 핀까지 같이. 그런데 이 풀리 이 부분은 구했는데 이 핀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케이블 타이 굵은 게 있어서 그 케이블 타이를 안쪽에다 넣어서 나사 대신 대용으로 껴가지고선 주행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준비물을 따로 이렇게 종주 준비물 체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정리해가지고선 한번 적어봤는데, 자, 헬멧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아주 기본적인 자전거 탈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보호대예요.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헬멧을 꼭 쓰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여름에 땀이 많이 나면은 소금을 먹었잖아요. 군대 있을 때도 먹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음식에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예전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자전거 타는데 좀 어지러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었는데 확실히 좋아졌어요.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물통. 물 보급이 쉬우면 굳이 물통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통이 있으면은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보급이 안 되는 데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전거 물통 중에 이런 식으로 된 물통이 있고, 카멜백이라고 해서 물백 아시죠? 물백은 등에다가 멜 수 있는 물 가방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호수가 나와 있죠. 호수가 나와 있고 이 안에 3리터짜리 그 물통이 들어 있어요. 요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쓸데가 없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름에 굉장히 잘 써요. 자, 이렇게 물백이 있죠. 이런 거는 오케이 바이크 이런 데서도 되게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물을 담아 놓으시고 이 호수를 앞쪽에다가 두시고 이빨로 깨물면서 빨아다니면 물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방에 물이 3리터가 들어가 있으면 말 그대로 3kg짜리죠. 3kg를 메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공급이 쉽지 않은 데서는 어쩔 수 없지만 물 공급이 원활하다 그러면은 굳이 3리터까지는 메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여름에 라이딩을 나갈 때 이 안에다가 물을 반쯤 넣고선 얼려버려요. 그 전날에. 그리고선 출발할 때 물을 나머지를 조금 더 채워가지고선 라이딩을 하면서 물을 마시면 얼음물을 계속 마실 수가 있죠. 그리고 등도 조금 시원해요. 그리고 요거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는 이 호수가 물통의 맨 바닥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물까지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가방을 메고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요. 입으로 바람을 넣으면 이 물통 안에 압이 차겠죠. 압이 차고선 이 물통을 이 꼭지를 이빨로 누르기만 하면 압력이 있으니까 물이 줄줄줄 나와요. 샤워기 같이. 그래서 라이딩을 하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물이 막 나오죠. 한여름엔 그렇게 해도 써요. 그래서 물백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잘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인은 장거리를 가시니까 뭐 체인 오일을 챙겨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체인 오일까지는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 물론 비 맞고 그러면은 체인이 오일이 이제 벗겨지기도 하는데
습식 오일을 좀 넉넉하게 뿌리세요. 건식은 금방 없어지니까 습식을 좀 오래 뿌리시면 그나마 좀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비옷. 비옷으로 된 자켓은 부피가 크잖아요. 금액도 좀 있고. 그래서 저런 비옷이 있어요. 판초라고 돼 있죠. 일회용 비옷인데 관리를 잘하면 여러 번도 입을 수가 있어요. 굳이 판초를 권해드리는 게, 일반 비옷은 가운데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가 있어서 그 옷을 입고 달리면은 그 단추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서 뒤에가 낙하산 같이 펴져요. 근데 판초에는 뒤집어 써서 머리만 나오니까 뭐 옷 자체가 좀 이렇게 헐렁거리는 거 있죠. 그런데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낙하산 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 판초를 입고서 뭐 가방을 안쪽에다가 멜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옷은 꼭 챙기세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비를 맞으면서 라이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30분 정도만 달려도 뭐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비닐봉지. 비닐봉지는 전자제품이나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 넣어가지고선 방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 온다는 모든 경우의 날씨를 기상을 갖다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가정을 하시고 비닐봉투를 몇 개, 지퍼백 같은 거 몇 개 가져가시면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젖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그쪽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크림. 하루 종일 나가서 자전거 며칠 동안 탈 수도 있으니까 선크림은 필수예요. 완전히 시커멓게 탑니다. 그리고 뭐 팔토시, 다리토시 이런 거를 끼셔도 되고요. 그리고 패드바지. 패드바지는 꼭 한 장짜리가 아니어도 반바지 안에다가 입더라도 엉덩이 뽕이 들어있는 바지는 입어주세요. 그런 바지를 입으셔야지 장거리 탈 때 엉덩이가 좀 덜 불이 나거든요. 불난다고 표현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엉덩이 밑에가 막 불이 나요. 정말 화끈화끈거리고. 그러니까 패드바지는 꼭 입으세요. 그리고 비상식으로 하는 거는 이런 에너지젤, 아니면 뭐 시리얼, 양갱 같은 것도 있고요. 약간 달달하면서 열량이 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챙겨 가세요.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정말 손발이 막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봉크가 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꼭 챙겨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가급적 계속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뭔가 음식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디 가가지고선 진짜 맛있는 걸 먹자 하고선 정말 힘들게 거기까지 도착을 해서 덜덜덜 떨면서 밥을 드시면은 그 밥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돌아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더라도 뭐 사탕이나 아까쯤에 있었던 비상식 같은 거를 조금씩 드시고선 막 덜덜덜 떨리지 않을 정도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튜브. 여분의 튜브는 있어야죠. 펑크가 나면은 그냥 펑크 패치로 떼우면 되는데 완전히 파스가 나서 정말 뭐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은 패치 가지고 안 되니까 튜브는 최소 1개 정도는 챙겨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모기가 많은 데나 그런 데서는 앉아가지고서 펑크 떼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 교체를 하고 숙소 같은 데 들어가셔서 펑크를 떼우면 되겠죠. 그리고 두건이나 쪽모자.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내려와요.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내려오면은 그 땀이 어디로 가겠어요? 눈으로 내려와요. 그럼 라이딩을 하다가 눈으로 들어오고 얼굴에 땀이 끈적거리면서 묻으면은 날파리들이 막 달리다가 얼굴에 부닥치잖아요. 얼굴에 막 붙어요. 그러니까 땀이 내려오지 않게 머리에다가 두건 아니면은 쪽모자 같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는 앞쪽에서 도로를 비추는 거니까 앞쪽에도 하나는 있어야 되고 뒤쪽에는 후미등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국도 같은 데서 야간에 이동하신다 그러면은 후미등이 없으면 정말 위험하니까요. 후미등은 꼭 챙겨 가세요. 그리고 라이트도 꼭 있으면 좋고요. 요즘에 충전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저녁 때 라이딩을 하시고 충전을 저녁 때 밤새 동안 하시고서 다시 그날 저녁에 쓰면 되니까 충전식 라이트, 아니면은 18650이라고 해가지고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요런 이제 만약에 요런 건전지를 쓰는
라이트라 그러면은 이런 거를 여분으로 몇 개 챙겨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고글도 제가 보기에는 필수 품목이에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뭐 도스클립 같은 거를 안에다가 넣어 주셔가지고 고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햇볕이 쨍한데 자외선을 받으면서 계속 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눈이 부시는 걸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바람으로 눈을 건조하게 되는 것도 막아줘요. 그냥 고글 없이 탄다 그러면 정말 눈이 시뻘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고글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착용하세요. 굳이 아주 비싼 명품 고글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뭐 저렴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이기 때문에 뭐 깨지지는 않아요. 눈을 보호해 주는 걸로. 그리고 자외선도 어느 정도 차단되는 거 저렴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성비 좋은 걸로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실 때 짐을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짐을 내가 꼭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둬 보세요. 쫙 모아두시고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걸르세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셨다가 택배로 집으로 다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주 가셨다가. 그래서 옷은 그냥 속옷 하나, 반바지 하나, 뭐 슬리퍼 하나, 요 정도, 티셔츠 하나, 요 정도. 그냥 빨아서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옷하고 그냥 뭐 저녁 때 나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잠깐 뭐 놀러 간다거나 그러면은 그 정도 복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이제 좀 짐이 적을 거예요. 빨래도 적고. 그리고 꼭 필요한 종주를 가신다 그러면 종주 수첩이 꼭 챙겨 가시고요. 요즘에 뭐 인주가 없어가지고서 뭐 도장을 예전에는 못 찍었다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요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한번 짐을 세팅을 자전거에다가 매달고 세팅을 제대로 하시고선 한번 잠깐 동네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어떤지 느낌이. 그냥 평상시에 맨몸으로 타다가 짐을 막 싣고선 달리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자전거보다는 그냥 좀 저렴한 거 그런 자전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타고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변속이나 브레이크 같은 거 정비를 한번 받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의외로 생각지도 않게 어디 나사가 풀려가지고선 뭐 중간에 좀 힘들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 있으니까 자전거는 여행 장거리 가기 전에 무조건 한번 정비를 받으시고 그러고선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먹는 거 잘 드시고 그리고 보급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 보급을 할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식사는 이런 그 파워젤이나 그런 에너지 식품 있잖아요. 그런 것만 계속 드시면 너무 힘들어요. 속이 막 애려요. 막 정말 트름할 때도 막 안 좋은 냄새가 넘어오고 속이 막 쓰리니까 가급적 식사를 좀 챙겨 드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런 여름이면은 가다가 물 있으면은 그냥 옷 입고 물에 들어가서 열도 식히고 그렇게 다니는 게 좀 매력이 있거든요. 자전거 여행이.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항상 안전에 신경 쓰시고 늦은 밤에는 가급적 안 타시는 게 좋아요. 벌레도 벌레고 그리고 밤에 자전거 타고 국도에 다니는 것도 많이 위험하니까 해가 떨어지면은 숙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쉬시는 게 다음날 충전을 위해서 쉬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요 정도면은 대충 준비물이 됐겠죠? 네. 그러면 요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여행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자전거 여행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